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책 106, 107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단원 내용 부분이 다 끝났는데요. 여기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원의 중심을 지나 원 둘레의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우리는 원의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의 지름의 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5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에 관해서 배웠어요. 자, 원주란 뭐죠? 원주라는 것은 원의 둘레예요. 즉 여기 부분을 우리가 원의 둘레라고 얘기하죠. 즉 여기 원의 둘레, 즉 이것이 원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 봤더니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즉 이 값은 3.14 계속 나오는 값을 갖고 있었어요. 큰 원이나 작은 원이나. 그래서 이 일정한 이 값을 우리는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주는 지름의 몇 배가 되는가, 즉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주의 비율, 그래서 원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됐죠. 무엇을 알게 됐나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그 값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주의 비율이다 해서 원주율이라고 나타낸다. 즉 이 원주율의 값은 3.14 얼마 계속 뒤에 나오는데 약 3.14라고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계산 편의상 3.1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거는 3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는 지름의 약 3배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주를 구하려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웠었죠.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가 이 원을 8등분해서 붙여보기도 하고 16등분해서 붙여보기도 하고 32등분, 64등분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아주 64등분보다 더 촘촘하게 이렇게 나눠서 붙여버린다면 결국은 이 원은 이 직사각형 형태가 될 것이고 이 원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의 무엇이랑 같을까요? 즉 여기들 얘기하겠죠.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위에 것을 보고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원의 반지름이랑 같고요. 이쪽에는 무엇이랑 같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위에 것을 한번 보세요. 원주의 2분의 1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여기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랑 같고요.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원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는 원주의 2분의 1이다. 원주의 2분의 1이고 곱하기 세로는 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랑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주는 또 어떻게 구했나요? 원주는 여기 보는 것처럼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곱하기니까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겠죠? 그래서 요거 위치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원주율 곱하기 지름. 이것의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반지름. 자, 그렇다면 여기 지름의 반이라는 건 뭘까요? 지름의 반은 요거는 반지름이랑 해당돼요. 그래서 원주율
곱하기 지름의 2분의 1 요거는 반지름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뒤에 있던 반지름을 맞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이란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여기서 이제 원주율은 상황에 따라서 약 3.14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약 3.1 또는 약 3으로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3.14 또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106쪽, 107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풀고 만나겠습니다. 네, 다 풀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혜, 슬기, 연수, 준기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고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잘못 말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혜는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져. 이건 어떤가요? 원주가 뭐죠? 원주는 원의 둘레죠. 큰 원과 작은 원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기 원의 중심, 제가 지름이에요.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져. 여기 원의 둘레가 더 큰 것이 길어지겠죠. 지혜가 말한 것은 맞고요. 슬기는 원이 커지면 원주율도 커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원주율은 뭐예요? 원주율은 원주를 무엇으로 나눈 값이에요?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지름인데 원주는 지름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랬더니 이것은 지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값을 갖고 있었죠? 이것은 3.14 그리고 계속 어떤 일정한 값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이 커지더라도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이 값은 항상 일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 슬기 것은 틀리네요. 다음 거 볼까요? 연수요. 원주는 지름의 약 3배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값이 원주는 지름의 3.1415고 해서 뒤에 쭉 나오는데 약 대략 3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수도 맞습니다. 준기 거 한번 볼까요? 준기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일정해. 자,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하죠.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이 원주율은 일정해요. 그 값은 얼마요? 대략적으로 3.14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3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3.1로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해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말한 친구는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원이 커지더라도 원주율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바퀴의 지름이 20m인 대관람차에 4m 간격으로 관람차가 매달려 있습니다. 모두 몇 대의 관람차가 매달려 있는지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대관람차가 빙빙빙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름이 20m인 이 동그란 원에 4m 간격으로 관람차들을 배치하려고 해요. 이 차가 몇 대가 있는지 우리가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이 원의 둘레를 알아야지 우리가 4m 간격으로 관람차를 배치할 거 아니에요. 이 원의 둘레를 알아야 돼요. 그럼 원의 둘레를 알았다고 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쉬운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원의 둘레가 8m고 4m 간격으로 대관람차를 배치한다면 몇 대가 필요할까요? 자, 지금 이렇게 요 둘레가 8m예요. 4m 간격으로 관람차를 세워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쪽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세우겠죠. 여기 4m, 여기 4m. 그래서 8m가 돼요. 그럼 총 몇 대요? 2대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8m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4m씩 하니까 나누기 4한 거죠. 즉 이거는 원의 둘레를 간격만큼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아 이거에 2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원의 지름이 20m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린 첫 번째 원의 둘레 즉 원주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을 3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름은 20이고요. 곱하기 원주율은 3이죠. 그래서 원주는 우리가 여기서 60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실제로 풀면 되겠죠. 이 둘레가 60이니까 원의 둘레를 뭐로 나눠요? 간격만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 60을 우리가 4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4, 1은 4, 20대죠? 4, 5, 20. 15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주를, 원의 둘레 원주를 구한다.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원주를 구하고 그 원주만큼을 뭐로 나누면 돼요? 이 간격으로, 우리 4m 간격이니까 간격으로 나누면 총 몇 대가 세워졌는지 알 수 있어요.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먼저 원의 둘레를 알아야 되니까 원의 둘레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그래서 지름 20 곱하기 원주율 3. 원주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나눈다? 우리가 이 간격만큼 나눠주면 되죠. 자, 나누기 얼마요? 4m 간격. 15가 나오죠. 15대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원주가 93cm인 로봇 청소기를 밑면이 정사각형 모양인 사각기둥 모양의 상자에 담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사각기둥에 담으려 한대요. 상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이상 되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1로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로봇 청소기의 원의 둘레가 93cm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담는 이 상자 밑면 한 변의 길이가 몇 cm 이상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위에서 본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자 밑면 한 변의 길이니까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여기가 얼마일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랑 같나요? 그렇죠. 로봇 청소기의 지름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로봇 청소기의 지름을 구하면 결국은 이 상자 밑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원의 둘레가 93cm일 때 이 원의 지름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겠죠. 자, 원주는 어떻게 구했나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했어요. 지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로 하면 되겠죠.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한번 써볼게요. 원주가 93이고요. 자, 지름은 우리가 몰라요. 네모예요. 곱하기 원주율이 지금 3.1로 계산을 해요.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모는 93에서 요거 3.1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모는 93 나누기 3.1을 계산하면 돼요. 93 나누기 3.1을 하면 여기 소수점 위치가 여기 뒤로 가고요. 여기 점 있던 거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서 0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소수점 위치가 여기에 생기게 되겠죠. 93 안에 31이 몇 번 들어가나요? 네, 3번이 들어가죠. 그럼 3, 1은 3, 3, 3, 9. 여기 0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결국은 30cm 이상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아, 지름은 내가 처음부터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곧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잘 이해 안 됐던 사람들은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름을 구하려면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다. 그래서 원주 93 나누기 3.1을 계산을 했더니 은 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최소 30cm 이상이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원주율을 얼마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원주와 원의 넓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는 수를 써 넣으세요. 원주는 원주의 비율이에요. 자,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죠. 그 원주가 원의 둘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값을 구해보면 일정한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3.14 계속 뒤에 얼마 계속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할 때도 있고 3.1로 계산할 때도 있고 3.14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한다 그랬어요. 자, 또 우리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배웠었죠? 그래서 그것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그럼 지름이 10이고 원주율이 3이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 10 곱하기 3에서 요 값은 30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원주율 3.14로 계산했을 때에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10 곱하기 3.14를 하면은 31.4가 되겠죠. 여기는 31.4가 되네요. 원주율에 따라서 여기는 원주는 30, 31, 31.4 한 요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의 넓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름이 10이란 얘기는 반지름이 5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는 75 제곱센티미터가 나왔고요. 여기 3.14로 했을 때에는 78.5 제곱센티미터로 나왔대요. 그럼 여기 하나만 맞아 구해볼게요.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 5 곱하기 원주율 3.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25에다가 3.1을 곱하면 자, 여기는 77.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원주를 3으로 했을 때랑 3.14로 했을 때랑 그 원주 차이는 1.4cm 차이가 나고요. 원의 넓이는 3.5 제곱센티미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방패연의 가운데를 원 모양으로 잘라낸 구멍을 방구멍이라고 합니다. 방구멍의 지름이 8cm라면 방구멍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원주율은 3.14로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방패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하늘 높이 나르는 그런 연들이죠. 이 연은 기원전 천년경에 중국에서 군사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의 색이라든가 비행 방식에 따라서 암호를 정해놓고 군사 용도로 사용했고요. 또 어떤 기록도 있냐면 중국 한나라 시대 때에는 연에다가 피리를 붙여서 적의 상공에 띄웠다고 해요. 그러면은 밤중에 이상한 괴기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20년 전까지만 해도 봉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었죠. 봉수대 들어봤죠?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고 밤에는 불빛을 이용해서 먼 곳까지 정보를 신속하게 보냈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봉수가 여기 하나가 연기가 막 모락모락 펴요. 하나는 평상시.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가 막 이렇게 켜져요. 연기가 막 올라요. 그럼 이것은 적이 나타났어요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가 딱 펴요. 3개가 딱 튀었으면은 이것은 국경 가까이 왔어요. 저기 국경 가까이 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서 다른 봉수에서 또 봉수를 다 키겠죠. 그래서 전달해서 지금의 서울 한양까지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자, 4개가 됐어요. 불이 또 모락모락 또 피네요. 이건 뭘까요? 예, 이거는 저기 쳐들어왔어요. 마지막 다 이렇게 피면 뭘까요? 아, 적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겠죠. 예, 전화기가 없었던 이런 시대 때도 이렇게 위급할 때 서로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를 돌아와 볼까요? 이 방구멍의 지름이, 구멍 뚫린 이 지름이 8m라면 넓이는 얼마인가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그러면 지름이 8cm면 반지름은 4cm가 되겠죠. 4 곱하기 원주율 3.14를 계산해 보면 16 곱하기 3.14죠. 이거 옆에다 계산해 볼게요. 50.24가 나오네요. 식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식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4 곱하기 3.14. 자, 요거를 계산했더니 우리 50.24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50.2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방패연의 아래 부분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란색으로 칠했다는 얘기예요. 색깔별로 칠한 넓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합니다. 자, 먼저 빨간색, 여기 빨간색 걸 구해보래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색깔별로 칠한 넓이죠. 원의 넓이, 즉 반원의 넓이네요. 빨간색은 여기 반원을 구하면 돼요. 여기 반지름이 지금 현재 2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그런데 이것의 얼마요? 반쪽이에요. 나누기 2를 계산하면 6이 되겠네요. 빨간색은 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걸 볼까요? 파란색 거는 파란색 여기 반원에서 파란색 반지름은 여기 2 더하기 2에서 여기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빼기, 어떤 걸 빼면 될까요? 빨간색 반원을 빼면 되겠죠. 빨간색 반원을 빼요. 여기 반지름은 2입니다. 지금 빨간색 값은 여기 6이 나와서 곧장 6을 써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과정과 함께 식을 써보겠습니다.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즉 4 곱하기 원주율 3. 그것의 반쪽이죠. 반원이니까 나누기 2에서 빼기. 물론 여기에서 한 번에 6을 써도 돼요. 지금 아까 구했으니까. 근데 10까지 굳이 한번 써볼게요. 반지름 여기 2 곱하기 원주율 여기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은 24가 되고요. 빼기 여기 앞에 나왔어요. 이거는 6을 해주면 답은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8 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반지름은 2 더하기 2죠. 그래서 반지름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긴 6이고요. 자, 빼기. 자, 파란색 걸 빼줘야 되겠죠. 파란색 거 반지름은 여기는 4예요. 2 더하기 2해서. 물론 방금 전에 파란색 거 나왔으니까 곧장 요거만큼 빼줘도 되는데 아까처럼 적어 보겠습니다. 6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거기에 반쪽에서 빼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 이거의 반쪽이니까 나누기 2예요. 이걸 계산하면 54가 되고요. 빼기 여기 값은 아까 여기 나왔었죠? 요게 24예요. 직접 계산을 또 해도 돼요. 빼기 24를 하면은 얘는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다 공부했어요. 이 5단원에서는 원주가 뭔가, 원주라는 것은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